안녕하세요. 2020 온라인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온라인 라이브 강연 뉴딜 잡담의 진행을 맡은 제대군인 정책과 박지영 주무관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뉴딜 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대군인의 일자리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최영순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오픈 라이브 방송입니다. 전국 각지의 제대군인 여러분과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상담사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밖의 보훈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연이 끝난 후에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질문에 답변만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께 드릴 커피 교환권도 준비했으니까 강의도 잘 들으시고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 있는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대군인으로 계시는 분들 혹은 취업 지원을 하시는 분들, 보훈가족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일자리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직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일자리 변화와 함께 경력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요. 직업세계 변화 트렌드라는 큰 주제 안에 뉴딜 시대의 직업 그리고 우리 기술 변화와 함께 이런 사회 변화가 직업의 변화와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나 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국내 직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관심 있게 또 찾아보시거나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전체 직업 수는 한 16,891개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2012년 그러니까 한 7, 8년 이전에 비해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2020년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이 직업 17,000여 개의 이 변화된 직업상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술 변화와 관련된 직업들이 저희가 근래 새롭게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령화 같은 이런 인구학적인 변화 그리고 기존의 직업들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들이 이런 직업 수를 늘리는 것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가 또 드론 등 저희가 2010년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밑에 미국과 일본이 비교된 수치가 나오는데요. 수치로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만여 개의 직업 2010년 기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사 연도가 좀 예전 거긴 하지만 비슷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직업 수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2만 개가 좀 안 되고 미국이 3만 개를 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직업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직업 단위가 우리나라가 좀 덜 세분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화적인 차이나 제도적인 차이로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이 외국에는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진단사, 매매주택 연출 전문가 같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들이 해외에는 있기 때문에 직업수 차이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의료보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 10여 개 정도의 간호사 직종이라면 미국은 30개가 넘는 직업들 간호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많이 적지만요. 이런 직업의 세분화나 전문화 추세는 우리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수 혹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겠죠. 전통적인 직업들의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이 소비했던, 필요로 했던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촘촘해지면서 그것들을 새로운 직업으로 또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고 가는 트렌드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플랫폼화, 또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의 자동화, 또 서비스업의 인공지능화처럼 산업 간의 융합 같은 이런 것들이 직업 변화를 가져오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딜 얘기를 이제 오늘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뉴딜이나 혹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을 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트렌드에서 우리의 일이나 우리 삶이나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는데, 근데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지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런 인구 변화가 직업 세계를 가져오는 큰 요인으로 함께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가 함께 조금 맞물리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을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직업이 소멸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당연히 기술의 영향을 받는 일이나 일자리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더 좀 우세한 편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기술의 변화에 또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 이런 직업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기술 변화 또 사회의 변화가 함께 맞물려 가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버 포렌식 관련한 직업들, 또 사이버상에 이런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이런 인터넷 계정이나 그 컨텐츠들을 좀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법 제도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SNS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또 단점들,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이런 직업들도 같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기존에 의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건의료정보 분석사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이런 직업으로 좀 더 전문화될 추세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직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술의 영향을 받는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전문가,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이나 컨텐츠에 접목하는 직업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설계와 컨설턴팅을 하는 그런 직업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농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그런 농업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도입이 돼서 스마트 팜을 구축하거나 또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또 혹은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한 콘텐츠들도 앞으로 아마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대체되거나 소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직업들을 보자면 좀 저숙련이면서 좀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텔러로 일하시는 분들, 또 계산원, 단순 조립하시는 분들이나 안내 텔레마케터이신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고도화된 기술 등에 의해서 모든 직업이 다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 직무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런 회계사, 법률사무원, 통번역가, 임상병리, 영상의학과 같은 이런 의료보건에서도 직무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대체되거나 소멸 가능성이 낮은 직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숙련이지만 결국 사람 손에 의해서 더 정밀해지는 직업들, 간병 일이나 베이비시터, 또 이런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전문성이 필요하면서 고도화된 기술 등에는 대체가 좀 어려운 판사나 또 심리상담 전문가, 예술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MS사에서 렘브란트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고 예술가도 다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린 원화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그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계가 그린 인공지능이 그린 거와 전달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도 만들게 되고 기술의 변화가 또 기존의 직무도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직업이 바뀌겠어?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런 직업들도 현재 직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겪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온라인 수업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이 더욱이 앞으로는 교사가 이제 지식 전달자에서 학교 내 컨설턴트나 평생교육 전문가로 더 빨리 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금융 쪽에서도 이제 금융 상담이나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약사, 미국에서는 벌써 약 자판기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조제 업무보다는 복약 상담을 하는 쪽으로 또 간호사분들도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역량이 되는 또 단순 조립해서 품질 검사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이런 제조 관련된 직무에 좀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치기공도 치과 보철 제조에서 3D를 활용한 이런 모델러로의 직무 변화를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관련되는 직업에 진입하시거나 혹은 이전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런 변화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 변화하는 직무에 잘 맞는지를 캐치하신 다음에 좀 숙련, 고숙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량 개발의 노력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 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벌써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이 벌써 많이 소멸되어 있죠.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된 또 효율적인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택트와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직업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화면은 그 면접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면접을 보는 모습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 혹은 감성 인식 관련된 것들을 인력의 채용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과 관련해서 일자리와 직업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딜 관련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디지털화 한 축,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이 큰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제가 디지털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밑에 관련 직업 한 56만 개 정도의 일자리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할 예정인데, 빅데이터 전문가나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또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같은 직업들이 이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산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과 또 관련되는 이런 인프라 육성들이 있을 텐데요.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전문가랄지 혹은 홈 오피스 구축 전문가 같은 이런 직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또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SOC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이 될 텐데요. 스마트 시티 전문가나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 혹은 드론 같은 분야에서도 일자리나 직업이 예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큰 축이 약간 이제 디지털과 이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직업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또 그 세분화된 직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전문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 전문가랄지 혹은 냉매 회수 관련된 직업 같은 것들이 기존과 다르게 좀 전문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나 혹은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자 같은 기존에는 조금 생소했던 그런 직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우리 사회 변화를 축으로 해서 이런 직업 세계를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들을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관련된 직업이 다양해지는 것도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웰다잉과 관련된 직업들 또 굉장히 활기차게 사시는 중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들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 관련된 직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뭐 공인탐정 관련된 이런 서비스 직군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좀 제도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군인을 이제 전역을 하시고 새로운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최근에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혹은 꿈꿔왔던 분야를 직업으로 만드는 창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이 창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사업 아이템 중심이라면 창직은 이 창직하시는 분들의 역량과 또 좀 차별화된 핵심 직무가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업의 트렌드, 아까 창직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기존에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일이 직업으로 정착되는 사례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서비스가 직업으로 정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융합되죠. 직업도 이게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직무, 여러 가지의 분야, 여러 가지 산업들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관련해서도 혹은 상담, 판매 의료, 아까 또 교육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직업에서의 이런 직무의 변화도 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개발이나 이 재취업을 앞두신 분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경력 개발에 대한 고민이나 취업 고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지속적인 이런 사회 트렌드 또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직업도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거죠. 사실은 어디서 하느냐보다는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역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개개인이 굉장히 작게 만드는 일거리에도 혹은 아까 창직 같은 그런 일거리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도 좀 열린 시각을 가지시고 취업 준비 또 경력 개발을 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기존하고 굉장히 다른 생소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료도
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 또 응원의 박수 또 사회적인 지지도 함께 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이 돼서 많은 직업이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변화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이런 기초 직업 능력,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초 직업 능력은 사회 변화나 직업의 변화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중요해질 것입니다. 많은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취업 지원이나 경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런 기초 직업 능력도 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삶과 또 미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이 직접 제대군인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